6월 5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규모 축소 우려가 불거져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유럽 경제 지표 부진, 엔화 약세도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58%, 0.5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굵직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주 후반에 있을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영국은 0.51%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13%, 0.12% 상승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위험 추구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적 완화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기에 출구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4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40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371억 3천만 달러 적자였던 3월 수치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410억 달러 적자를 모두 웃돈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올랐고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지표 성적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어제 마감된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에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닷새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역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는지 지표 발표도 조금 있었다고 하던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무패였죠. 미국 증시가 화요일에는 항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20거래일 동안 항상 화요일에는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하루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는 바로 장기적인 어느 정도 대안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투자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격인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이 15,3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경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부각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연준의 확실한 방향성을 좀 나타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 우려권과 관련해서 확실한 어느 정도의 주장을 조금 더 제시해 주는 미국 시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일단은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지표 자체를 좀 더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또한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 고점 자체를 돌파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15,300포인트 이 부근 자체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15,300포인트였죠.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시작 때는 어느 정도의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지만 저항 구간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하단의 지지점이 어딘지를 좀 더 테스트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1%대 하락률을 좀 나타냈었는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의 어느 정도 수입 규제 방안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인도에서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어느 정도 우려감이 생기면서 1%대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388달러까지 내려오는 금 가격의 추이를 좀 보였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갑자기 또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지금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자체를 지금 좀 전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뉴스는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이 이겼다는 결론이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특허 침해 자체를 어느 정도 승소를 했죠. 그만큼 전에 있던 미국에서의 판정을 뒤집는 결과치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아이폰 4를 팔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수입 금지 판결이 났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이폰 4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팍스콘이라는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수입 금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상당히 긍정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애플의 어느 정도 판매 금지 소송이 잇따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사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을 이끄는 기술주는 바로 구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실하게 증명해주는 판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어제장에서 젠백스가 임상 실패로 급락하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의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이에 따른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악재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젠백스가 나빴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6월 4일날 발표가 됐는데 장 전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뉴스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손쓸 방법이 없었을 거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뭐 악재성 뉴스 같은 경우에 미리 아니면 좀 공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선 대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런 물량 자체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좀 발생이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제약주 전체적으로 어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치를 좀 초래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죠. 그러면 지금 바이오 제약주의 좀 특성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고평가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R&D 협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제휴를 맺는 상태, 그리고 기술 지박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봤을 때는요, 기술이 특히 눈에 띄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의 수요가 어떻게 커질 것이다 아니면 작아질 것이다를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 기술이 특허가 된다면 정말로 대박이 나고 주식도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특허 자체가 어느 정도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임상 실습 자체가 실패가 된다고 하면 그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메리트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젠백스 같은 주식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젠백스가 그 전에 시총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1조 2천억짜리도 하한가를 보낼 정도라면 다른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별적인 종목군 위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 시총 1위도 바로 셀트리온, 바로 바이오 제약주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를 고를 때는 좀 더 확실한 그리고 명확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출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지금은 이런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젠백스는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제2의 젠백스 같은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신 전략.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내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확실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술인지 직접 한 번 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전략도 세워보고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예. 종목인데요. 오디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바로 LED 시장의 어느 정도 계약이적인 성격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LED에 들어가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램판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죠.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센서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소형 헬기에 대한 센서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은 회복되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미리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LED 업황 자체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LED 램프를 구입하기는 힘들지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그런 계약이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점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오디텍이라는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먼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박스권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 어제 시장에 숨겨진 테마는 바로 LED였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일단은 지지를 해줬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16,000원 위에서 주봉상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 또한 다시 한번 더 나오는 모습, 이 거래량의 출처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수 자체를 올렸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선 자체를 우리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중요한 매수 포인트 자체는 지금 우리가 16,000원대를 매수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6,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4,800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18,000원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신고가를 한번 패턴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최병훈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훈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로 그야말로 비상사태인데, 이를 이용한 투자 계획 세워주신다고요?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 보면은 연일 계속 그 전력 수급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변화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상으로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밖의 종목들, 뭐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또 저전력 소비 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매기가 많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비치로시스라든지 또 이 사마전지라든지 사마콘덴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신규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승 자체는 뭐 강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용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하는 대응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초기에 공략을 잘 했을 때 주가가 급등세를 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있지만은 상승이 나오다가 만약에 꺾어져 버렸을 때는 단기간에 한 3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그 상승폭을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지금 그 전력 부족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다 테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강했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역시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상승이 검증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쭉 좀 보시면은요. 최근에 한 이틀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비치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2번 정도 기록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앞에 전 고점 저항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자체도 아주 강력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은 주가가 상승한 것만큼 하락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사마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마전기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태고 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흐름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사마전기나 그 다음에 이쪽이 뭐 사마전기 쪽이 제일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도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기 저장 장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조정을 좀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먼저 선상승했던 스마트 그리드 쪽은 지금 조정을 좀 받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쪽 부분을 우선 노리시고 이쪽도 매수가 강해지면 나중에 조정 시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기존의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정을 기다려서 단기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들로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비트로시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오로라인데요. 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싸이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네.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싸이 관련 내용은 좀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뭐 원래 전통적으로 상승세를 좀 탔던 DI라든지 또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는 많이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로라도 이제 싸이 관련주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그 캐릭터 사업 쪽에 지금 해외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성장주로 좀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판에 반전을 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좋겠고요. 전 고점 라인이 역시 10,0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만 돌파가 나온다면은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거기를 돌파한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관계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를 우선 목표치로 보고 홀딩을 좀 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정원 엔시스인데요. 정원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또 관련이 되면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그 장화성 교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관련주로 지목됐던 정원 엔시스가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1분기에 실적을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 SI 쪽에 상당히 좀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상승들, 주연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KCT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상당히 흐름이 강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50원에서 1,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셨는데 그 이유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들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흐름이 약해지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흐름이 좋은 주식만 끌고 간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저점 지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지금은 일단 위험 관리를 한 상태고요. 해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또 저점 매수를 재차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잠시 뒤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메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자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장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변동성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하면서 어제 20포인트 변동이 있을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제 어제 20%포인트의 이제 변동 장세가 보였죠. 어제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곤란을 많이 겪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보다시피 심리도가 50변곡점에서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도 50변곡에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하방 이탈한다면 장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뭐 장자체가 할 땐 치열한 공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221평의 조정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일단 쉬어가자. 쉬는 게 좀 길죠? 쉬어가자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13일째 쉬어가다. 그리고 20포인트 이상에서는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 저거 이제 개통시황인데 이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황은 변함없고 오늘 뭐 다행인 것은 삼성이 애플에 이제 특허권에서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위안되지만 전체적으로 장은 삼성전자가 뜸으로써 다른 증시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은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현재 그 일본 증시가 다시 또 반등을 해요. 일본 증시가 뭐 도깨비 시장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S&P 나스닥 선물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0.5에서 한 1p 정도 선물로 기준해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어제 1조까지 매도 친 거는 제가 볼 때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미결제 약정을 롤오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미결제 약정 11만 건이 한 포지션당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롤오버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방 쪽으로 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또 주가 상승을 강력히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물에서 워낙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6월물을 확정을 해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9월물에 계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월물이 262 이상에서는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BMW 상승 없는 주식의 상승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BMW가 뭔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화수일 밤 9시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참 선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 중에 콜과 풋이 다 나오는 그런 장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굉장히 한 달 이상 지금 연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 자체 매매가 굉장히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선물 리딩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리딩 받으실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원래 제가 3월 물을 수익을 거의 100% 이상 수익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호언해 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세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데 코스닥 종목 코피 났죠? 코피가 줄줄줄 나는 포형이 보이는데 제가 장 찍는다 했습니다. 뭐라고 장 찍는다 했냐면 코스닥이 550까지 가지 않으면 제가 장을 찢어버리겠다. 텔레비에서 분명히 제가 된장에 손을 치시겠겠는데 저는 분명히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여러분 559까지 뜨는데 저는 550포인트 간다. 이런 내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심리도로 봐서 코스닥 주식은 추가적으로 침체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계속 매물을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주식이요. 여러분 이번 상승이 그냥 순조롭게 상승한 모양이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해먹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가가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닥이 브레이크가 550에서 잠시 듣습니다. 잠시 듣고 거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코스닥은요. 다시 여러분 5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은 제가 쳐다보지 마라 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주가지수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했죠. 선행스팬원이 상승하지 않으면 하늘 두 쪽 나도 주식은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만약에 주가 자체가 오실레이터가 아침에 딱 보시고 의문이 난다. 갖고 있는 종목, 수익 난 종목은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들어간다. 장은 본격적으로 하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당분간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선 선의 스펜투가 전환선밖에 안 살았거든요. 전환선 자체가 오늘 조금 상승합니다. 전환선 상승하면서 선행 스펜 원이 상승하는데 오늘 주가가 전환선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 반등이 혹 있다면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일본은 이제 허수아비 국가입니다. 사무라이 국가가 아니고 사무라이 아닙니다. 아무라이 국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는 이제 서서히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S&P 나스닥 선물 두 개 이걸 집중적으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나스닥 선물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오늘 장 자체는 분명히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에 굉장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기준선의 지지를 하방한다면 제가 분명히 했죠. 다우존스 지수도 14,500까지는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저는 14,500 내려가는데 앞으로 600P 같으면 5%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확신하고 있어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제가 했죠. 여러분 13,500까지 온다. 13,500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일단 다우존스 지수도 제가 볼 때는 그 13,500까지는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1위평에서 튕겨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11위평을 깨나 안 깨나 하는 보시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저는 깬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221위평, 221위평까지는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승폭의 그 2분의 1 자리입니다. 2분의 1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상승폭의 2분의 1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한 후에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물량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뭐 청송님 살 게 있느냐? 살 거 없습니다. 살 거 없고 주식은 나는 매일 추천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곁에 자동차 주식을 하이닉스 자동차 주식들을 매도했으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더 갈 것 같지만 저는 특히 하이닉스 주식 자동차 산업회사를 고점 일단 매도 한번 해라고 권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자동차 주식을 뭐 혹 내 말 흐르는 말이라도 여러분 흘러간 말이라도 조금은 한번 줄여보시면 저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게 여러분 몸에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푹 잘 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오늘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오늘장 쉬어가시고요. 자동차주 보유하셨던 분들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정리하시자 당부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수요일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조선 부분 수지랑 기존 국내 2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LNG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등 각종 선박과 잠수함, 구축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 조선해양 전문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스전 개발이 증가 추세여서 해양설비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가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90%로 안정적입니다.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 및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에서 27,5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2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5,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대우조선해양 받아봤습니다. 조선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추천하셨던 삼성중공업도 하루 만에 바로 수익권이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추천했는데요. 장중 거래소 우량주 중에서 최고 높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LNG선과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어제 장중 4.75% 나왔고요. 현재 한 1% 정도 상승인데요.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은 보면서 대응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6월장 전망 그리고 관심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하겠습니다. 아, 5월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준은 5월과 6월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환경은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전되는 모습이라는, 한국에는 다소 좋은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나쁘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에서 출구 전략 논의가 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6월에도 5월과 유사한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지수는 지금 뭐 1900에서 2000 사이였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다려가는 어떤 인고의 계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엔저라는 부분들이 항상 일본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반대로 환율이 절하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또 서민들이 살기 어려져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당장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절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100엔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로 시간을 좀 끄는 상황이 7월 참여연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는 이제 환율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수출 산업,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쪽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국의 수출주들이 어려운 거랑 동일한 이유로, 그쪽도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복원되는 정도로 수출주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를 논의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시장이 자꾸 과민 반응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지, 출구 전략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돈 푸는 거 중단, 금리는 올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직도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출구 전략 논의하는 그 자체, 실행하는 논의하는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열을 좀 낮추려고 하는,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고도의 전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실시돼도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 반면에 출구 전략 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해갖고서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경계 구간에 와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세계가 정상화되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아주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시도는 하겠지만, 경제가 바뀌어야지만,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경제 구조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수급 측면에서 조금 회복된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수급이 나쁘고 환율 모멘텀이 안 좋은 상태니까 적정보다 좀 더 낮은 상태로 갔다가 적정한 수준 올라오는 정도로, 이게 대형주, 수출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체크포인트는 5월과 4월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양적 양으로 돈을 쏟아붓고요. 쏟아본 것이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아직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돈을 부었다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변수 이런 데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요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형주나 수출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는 경기 민감주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별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수주라든가 건설, 금융주는 조금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게 신정부 들어서 거의 5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행복기금, 추경, 부동산 경기부양책, 투자촉진책, 금리 인하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요것의 선순환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수에 좀 좋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 증거를 찾는 시점이 아마 그 6월에서부터 조금 단초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뭐 은행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내수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 여부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는 용어에서 코스닥은 지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개별 종목으로 보는 거지 코스닥 지수가 얼마다 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냐면은 대형주나 아니면은 수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을 때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 대형주가 올라가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하강할 수가 있고 반대로 모멘텀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시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탐구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지 마시고 대형주의 어떤 상대관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기업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려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지 지수에서 차트가 얼마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전통적인 분석은 코스닥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둔 수요일장 출발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는 5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 장 살펴볼 일정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연휴를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리아 오토 캠핑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오토 캠핑쇼에서는요, 캠핑용품, 또 장비, 아웃도어 의류, 또 오토 캠핑, 또 캠핑장에 관련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 월드컵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있죠. 오늘 새벽 2시 반에 한국과 레바논과의 축구 경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 해외 경제 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미국 쪽에서 좀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은 5월달 ISM 비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이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적인 사업, 또 소매업, 주택건설, 금융업, 의료 서비스 등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만약에 그 ISM 비제조업 지수가 50을 넘는다라면은 비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또 50 미달이 된다면은 위축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경제지표를 체크하면서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5월달 ADP 취업자 변동지수,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 또 4월달 공장주문, 주간 원유 재고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1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4월 소매 판매,
5월달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큰 이슈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주가 지수 1985포인트, 또 코스닥 지수는 556포인트로 출발 예상이 좀 되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2000포인트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현금 확보는 여전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2000포인트를 회복을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1950과 또 1960포인트를 재차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이 좀 더 상승 탄력적인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6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시 만기일을 순탄하게 보내고 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수를 눌렀다가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현재 주가의 추이상을 놓고 본다면요. 2030포인트 위로 추가적인 밴드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번 옵션 만기 전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풀려야 되는데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풀리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방향성 없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을 위나 또 혹은 아래로 이끌 만한 강력한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죠. 결국 지금 시장 상태에서는 횡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많은 재료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힘겨루기를 보여주던 간에 혹은 눈치 보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는 올라갔다가 또 하루는 또 떨어졌다가 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박스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매수와 또 혹은 매도 세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악화되면서 또 외부 충격에 또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 확보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눌림 자리를 만들어주고 순탄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탄력 구간을 만드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가 구간을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을 해서 보더라도요. 지금 상승에 대한 각도가 너무 강합니다. 결국 지금 이 상승에 대한 각도를 조금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수를 눌렀다가 가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도 단기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장기 이동평균선들도 모두 박스권 트렌드를 좀 그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하락에 대한 경계 여전히 1950과 1960포인트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늘의 예상 시나리오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개파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강 후 약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들 대부분 쉬어갈 자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주 보유하신 분들 지금 한번 수익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기억에 남고요. 내일은 현충일로 휴장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